어웨이스는 어떻게 되냐. 어웨이스는 컨디션에서 어웨이스 하고 있는 거라고 했잖아요. 어웨이스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 파킹을 하고 있어요. 언세이프라는 클래스에서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 얘가 어웨이스라고 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주 보지 않으면 모를 수밖에 없어요. 이제, 썬의 부연체가, 컨디션 개체가 어웨이스 하는 것들을 서비스 언세이프에서 파악으로 구현했다. 이걸 알고 있어야만이 이걸 보고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아, 내가 하는 게 없구나. 그래서 실제로는 보면 이제 코스텍이 어웨이스 나오긴 하죠. 컨디션 어웨이스에 어웨이스 나오는데 결과적으로는 파악이 돼 있다. 이걸 알아야만이 이걸 읽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다음 5나 6에서는 이런 코드가 굉장히 많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실렉트는 아까 봤죠? 그 다음에 폴로우 있다는 거. 리드도 아까 봤고, 리드도 스케일 리드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슬립은 뭐 슬립을 이렇게 잡고 있을 거고요. 자, 아까 컨텐츠 락이 없었는데, 락인 경우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요. 이게 제가 락에 대한 스레터프 없어가지고 간단한 A라는 거, A.4를 만들어서 컴파일해가지고 스레터프를 붙는데, 이런 식으로 웨이팅 툴 락 이런 식으로 나오는 얘가 뭘 하는지 알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알아야지 데드라이브를 했는지 그런 걸 알 수가 있잖아요. 한 놈이 만약 리드를 하고 있는데 리드라고 블락킹 하고 있어요. 근데 걔가 예를 들어가지고 코딩이 잘못된 케이스를 좀 설명드리는데 뭐 이런 경우도 해당이 되는데 얘가 지금 세 가지 락을 잡고 블락킹 돼 있잖아요. 이게 얘는 뭐 코딩이 잘못된 건 아닌데 만약에 근데 똑같은 락을 근데 딴 놈이 얘가 블락킹 돼 있는데 이걸 트라이 락을 하고 있다. 그럼 걔는 얘가 풀 때 계속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뭔가 좀 코딩이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거를 빨리 디텍트를 해야 되잖아요. 아, 코드가 개판이 됐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야 된다. 자, 똑같은 건데, 이제 자바 6에서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잠깐 보여주려고 하는데, 얘랑 똑같은 거거든요. 얘보다는 상태가 나왔죠. 뭐, 여기 보면, 블락스 해가지고 지금 좀 더 예쁘게 나오죠. 아, 진짜 뭐,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지만 약간 더 벌보스 있어요. 약간 더 말이 많아졌다는 거죠. 지금 요거 하나만 봐서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런 글자가 쭉 들어가게 되면 느낌이 얘가 블락돼 있구나 뭐 이런 것들 다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뭐 웨이신 뭐 이런 것들 섹션 이런 것들 다 상태가 블락으로 지금 나오죠. 얘는 오브젝트 모니터에서 블락되는 거고 오브젝트 모니터라는 게 아까 락킹 오브젝트를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보기가 달라요. 이게 우리가 아무래도 썬 쪽 부위에 그 덤프를 많이 보기 때문에 그 IBM 쪽 보게 되면 굉장히 좀 이렇게 난감한 경우가 많은데, 뭐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어요. 실제로 콜스텍이 나오는 건 똑같아요. 콜스텍이 나오는 건 똑같은데 IBM 쪽 거는 콜스텍 보여주는 곳이랑 그리고 락킹 관계들 보여주는 데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뭐, 이게 좋다고 하는 사람은 이게 더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네, 근데 어쨌든 뭐, 이렇게 많이 안 보는 걸 보면 좀, 이쪽을 빼고 보면 돼. 이쪽은 무시하고 보면 된다는 거죠. 얘도 뭐, 대충 뭘 하는지 대부분 알겠죠. 네. 이런 식으로 IBM은 제 코스트를 보십니다. 경험적으로는 IBM께 좀 보기 힘들었어요. 좀 직관성이 떨어지고, 정보들이 같이 있어도 막 힘든데, 힘든 판에 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아래가 막 스레드가 굉장히 많은데, 락은 위에 있고, 스레드 정보는 또 코스트가 밑에 있고 이러니까, 그걸 왔다 갔다 찾으려니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선크는 같이 있으니까, 그래서 쭉 이렇게 소설 읽듯이 쭉 읽어가면 끝인데, 아니면 한 번씩 보고 난 다음에 좀 이상하다 싶으면 다시 올라서 또 봐야 되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피곤하더라고요. 네, 일단 콜스텍에 대한 것들 스레드 덤프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게 앞으로도 스레드 덤프를 보면서 이렇게 튜닝 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되거든요. 성능이 왜 안 나오는지도 보면 스레드 덤프에 대부분 그 정보들이 나와요. 100%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어떤 순간순간 스냅샷을 계속 떠가지고 이 콜스텍이 왜 이렇게 변하고 있는지 보면서 뭐가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이 해가지고
옵티마이즈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레드 덤프 양들이 아까 굉장히 많아요. 이 스레드 개수가 많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이제 그것을 빨리 해독을 못하면은 그 스레드 덤프를 떠가지고 추위를 바라보려고 하면은 초당 개수 떠야 되거든요. 초당 개수 떠가지고 한 뭐 50개를 떠가지고 실제로 SKT 같은 경우는 다 지금 50개씩 떠가지고 다 튜닝한 건데, 그러면 저거를 50개씩 떴을 때 몇 분 내에 그걸 해석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령 기사에 좀 처음에 딱 봤을 때 내가 룩업 해야 되는 스레드를 식별을 해내고 문제가 되는 스레드가 이게 문제가 된다 보고 그거 들어가지고 걔들의 추이를 다시 한 번 더 쭉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튜닝을 할 수 있다. 그 방법은 이제 코드를 모르고도 튜닝할 수 있는 방법이죠. 물론 코드를 그래서 튜닝하는 게 가장 좋긴 하지만 생각했던 거랑 다르게 아무래도 동작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튜닝하려면 그런 것도 필요하고. 자, 오늘은 IO 쪽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IO는 그냥 뭐 별게 없는데, 자바의 IO 구조 자체가 클래스 구조 자체가 이렇게 레이어링 구조를 지원한다는 거죠. 레이어링 구조. 레이어링이하고 조금 이상하긴 한데, 이게 이 레이어라는 표현을 쓰면 자꾸 OSI 7 레이어라든가 이런 걸 생각하기 때문에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그런 거랑 전혀 무관한 얘기고요. 실제로는 필터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필터링. 그래서 이렇게 IO 디바이스가 있어요. IO 디바이스는 뭐든 상관이 없어요. 이게 그냥 단순하게 바이트 레이일 수도 있고, 그러면 이 인풋 스트림, 바이트 레이 인풋 스트림이 되는 거고, 이게 소켓일 수도 있죠. 소켓이면 소켓 인풋 스트림이 되는 거고, 이게 파일이면 파일 인풋 스트림이 되는 거고. 각각의 IO 장치에 대한 직접적으로 인풋 스트림, 아웃풋 스트림이 있어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그에 대해서 리드를 하고 라이트를 가지고 개발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 위에다 몇 가지 필터를 써가지고 내가 쓰고 싶은 API로 인터페이스로 변형을 해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걸 가지고 이제 필터 인풋 스트림이라고, 필터 인아웃 스트림인데, 필터 인아웃 스트림에 얘가 버퍼, 데이터 뭐 이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게 된다는 거죠. 네. 크게 지금 스트림이 뭐냐면은, 스트림이 뭐였어? 시퀀스 오브 바이트스 스트림이라는 바이트들의 일련의 바이트들을 우리가 스트림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순서대로 들어온다는 거죠. 큐처럼. first in, first out. 그런데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자바에서는 바이트 스트림이 있고 캐릭터 스트림이 있어요. 캐릭터 스트림은 그야말로 문자 스트림이죠. 문자 스트림하고 바이트 스트림은 차이가, 얘는 어떤 문자로서 해석이 가능해야 된다는 차이 지금 있는 거고요. 바이트 스트림은 인풋 스트림, 아웃 스트림이라고 부르고, 캐릭터 스트림은 reader, writer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트 스트림하고 리더를 이렇게 캐릭터 스트림을 바꿔주는 것들이 있는데, 인풋 스트림을 리더로 바꾸는 거는 인풋 스트림 리더고, 아웃 스트림을 라이트로 바꾸는 아웃 스트림 라이트.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이게 얘들은 전부 다 바이트 스트림인데, 인풋 스트림 위에 인풋 스트림 리더, 그리고 버퍼드 리더, 이런 식으로 올릴 수 있다는 거죠. 네, 다시 나오는데, 필터 인풋 스트림, 아웃 스트림이 있고, 필터 리더 라이트가 있는 거죠. 인풋 스트림이 만약에 이제 바이트 레이라고 치면, 내가 100바이트짜리 바이트 레이를 갖고 있는데, 바이트 레이 인풋 스트림 하면은, 일단, 걔에 대해서 리드를 하면 당연히 바이트 내용을 읽어주는 거겠죠. 그러면은, 버퍼링을 왜 하느냐 하면은, 버퍼링을 왜 할까? 퍼포먼스 때문에 버퍼링을 하겠죠. 리드를 얼마나 자주 하느냐, 이게 퍼포먼스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버퍼가 어느 정도 차고 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API 콜을 하게 되면은 API 콜을 적게 하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버퍼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버퍼링은 이제 버퍼링 사이즈가 중요하고요. 보통 이제 파일 IO나 소켓 IO 할 때 시스템에 제공하는 버퍼랑 사이즈를 그냥 비슷하게 하는 게 가장 효율이 좋은 걸로 보통 측정이 됩니다. 성능 측정을 해보면 보통은 한 8K 정도가 좀 많이 사용되는 것 같아요.
네, 그냥 그 스트림 클래스들의 한번 종류를 한번 보면은 앞에서 다 얘기했던 건데 그냥 인풋 스트림이 있고요. 제일 기본 이거 인풋 스트림은 앱스트랙트들이 되고 버퍼드 인풋 스트림은 버퍼링을 하는 거고요. 버퍼 사이즈를 줘가지고 버퍼링을 하게 되고 바이트 레이 인풋 스트림은 바이트 레이를 인풋 스트림으로 해석해주는 그런 놈이고 파일 인풋 스트림은 파일을 읽어드리는 놈이고 데이터 인풋 스트림은 필터 인풋 스트림 하나예요. 필터 아까 전에 버퍼도 마찬가지고 필터링 하는 건데 이것은 뭐 데이터 인풋 스트림을 하게 되면 리드 인트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죠. 그냥 기본적으로 바이트 스트림이기 때문에 리드라면 바이트만 이렇게 드리는데 이걸 가지고 나는 인티저로 해석하고 싶다. 4바이트 인트로 해서 읽겠다. 그러면 리드 인트, 뭐 리드 숏, 뭐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게 그리고 리드 UTF 뭐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게 데이터 스트림입니다. 파이프 인풋 스트림은 그 두 개의 스트림을 하나는 파이프 아웃으로 하고 하나는 파이프 인으로 해가지고 내가 이 아웃풋 스트림에다 라이트하면 상대방 그 쌍이 되는 파이프 인에서 다시 리드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 오브젝트 인풋 스트림은 오브젝트 객체 직렬화 했던 놈들을 읽어드릴 때 사용하는 거고 시퀀스 인풋 스트림은 얘도 필터 인풋 스트림인데 얘도 오브젝트가 필터이지만 시퀀스 인풋 스트림은 인풋 스트림이 여러 개 있을 때 A, B, C라는 인풋 스트림이 있으면 A를 다 읽고 나면 B를 읽고 B도 다 읽고 나면 C를 읽고 이런 식으로 인풋 스트림을 처리하고 싶을 때 쓰는 게 시퀀스 인풋 스트림. 푸시백은 계속 리드를 하다가 내가 뭔가 잘못 읽었네 다시 돌려놓을 수 있는 그 언리더 기능을 추가한 게 푸시백 인풋 스트림이고 얘도 하나의 필터 스트림. 아웃풋 스트림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인풋 스트림하고 똑같은 이름도 똑같고 다 똑같아요. 인만 아웃을 바꾸면 되고 다른 건 이제 프린트 스트림이 하나 더 있는 건데 이거는 주로 시스템 아웃 뭐 이런 것들이 다 프린트 스트림이잖아요. 좀 이렇게 편하게 쓰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죠. 우리가 뭐 시스템 아웃 좀 프린트를 LN 뭐 이렇게 프린트 라이트 이렇게 쓰나 그게 다 프린트 스트림이고 시스템 아웃이. 네. 어쨌든 그렇고 네, 이렇게 스트림 IO가 있고 그 내부적으로 이제 스트림 IO를 보통 쓰는데 스트림 IO가 이렇게 하다 보면 굉장히 편해요. 실제로 코드 개발하기 편하고 코딩 양도 별로 안 되고 그러니까 빨리 개발하기도 좋고 하거든요. 몇 줄 안 해도 뭐 파일을 읽는다든지 뭐 소켓 프로그램 하는데 몇 줄 안 읽고도 다 쉽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한데 몇 가지 이유 때문에 NIO라는 게 보완이 됐어요. NIO 이름이 UIO 굉장히 좀 장명을 이렇게 받아야 아니 그럼 올도 아니고 UIO. 네, NIO. NIO는 JDK 1.4부터 포함이 된 패키지고요. 4바. NIO. 뭐 이렇게 시작하는 패키지가 있습니다. NIO랑 현재 우리 프로보스랑도 상관이 깊고요. 프로보스랑 일단 기존에는 다 블락킹 오퍼레이션 IO를 많이 했었는데 이제 블락킹 IO를 하니까 선능적으로 너무 문제가 많고 멀티플렉싱도 안 되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더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나온 게 이제 NIO이고요. NIO는 이제 여러 가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멀티플렉싱을 일단 지원하고 있고, non-blocking 모드도 지원하고, 뭐 이런 것들이 추가가 되죠. 그리고 멀티플렉싱을 위해서 셀렉트라는 게 추가됐고요. 셀렉트에서 멀티플렉싱을 하면은 소켓 프로그램 할 때 셀렉트랑 유사하게 멀티플렉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켓 프로그램 할 때 보면 뭐 리드 FT 있고 라이트 FT 있고 뭐 뭐죠? 아웃밴드 FT인가? 약간 이렇게 세 가지를